네, 안녕하십니까. 엄명종입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속상한 경우도 있죠.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애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역에서 이 코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주말 부부를 이렇게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어머님은 이제 지역에 이제 은행을 이제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셔서 이제 주말 부부로서 아이를 케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10몇 년,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되게 속상하신 면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한 번은 아이에게 이제 몇 가지 심리 검사를 좀 했죠. 나에게 공부란, 뭐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좋은 어머니랑, 나에게 좋은 아버지랑, 아버지와 나는, 나와 어머니는 이렇게 블랭크를 주고 아이의 신념이라든지 아이의 가치관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검사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이에 대한 생각과 아이가 인식하고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 검사 내용을 딱 보니까 아이가 나와 어머니는 매우 매우 사랑하는 관계다. 좋은 어머니랑 나의 어머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는 점점점 하고 빈칸으로 두어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검사지를 보시고 충격을 보신 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것도 준비해왔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구나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한쪽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다르게 전달이 될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사람마다 언어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도 다르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표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같은 사랑의 단어를 할지라도 의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에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때 아이가 배려래요. 존중이래요. 엄마도 존중이래요. 아버지도 존중이래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존중의 의미가 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존중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주는 거. 이것을 존중이라 표현하셨고요. 어머니는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게 존중이라 하셨어요. 또 아이는 내가 아무리 시험 못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꾸중하지 않는 게 존중이라 했어요. 같은 존중이라는 언어를 썼지만 사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언어가 다른 이유는 뭘까? 그것이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어가 갖고 있는 이런 효율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바르게 내 감정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주 쉽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썼던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게리 체프먼 교수는 이 실제로 타고난 상담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음이에요. 두 번째는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에 인정해주는 말, 그다음에 스킨십, 이 5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어떨 때 가장 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 봤더니 이 친구는 함께 있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은행원 있잖아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늘 집에서 혼자 있었던 아이였어요. 외로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어줘야 될 시기에 부모가 함께 있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경우였다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의 언어는 뭐였냐 봤더니 바로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찬가지로 검사를 했는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이로부터 정말 아빠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이 이 아버지한테는 상당히 그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어머니한테 사랑의 언어는 뭔가 봤더니 봉사였어요. 그래서 어머님 어떨 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집 아파트에 이렇게 올 때 멀리서 남편이 뛰어와서 물건을 들어주면은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언어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치 여우와 학처럼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줌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 언어를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은 뭘까? 기술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관찰하는 태도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뭔지를 돌아가면서 어떤 것인지를 명시해보는 시간들 딱 15분만 내셔서 주말에 15분만 내셔서 함께 공유하시고 서로 나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